그러면 오늘 질문 주신 백서희님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수술에서 암덩어리는 없지만 어딘가에 미세암이 있을 텐데 그럼 그 미세암도 KI67 수치가 조직검사에서 나왔던 수치와 비슷하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일단 KI67 수치는 어떤 암의 성장 속도를 반영합니다. 물론 이 KI67 수치가 암의 성장 속도나 전이와 아주 100%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이 이 수치가 좀 높으신 분들이 재발이나 전이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알려져 있고 암의 성장 속도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암들이 이제 피를 떠다니는 혹은 골수에 박혀 있는 미세암들이 결과적으로는 전이를 일으키는 중요한 세포들인데 그런 세포들의 KI67 수치를 측정하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KI67 수치는 기본적으로 면역화학 염색 검사 방법을 이용해서 조직에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암에서는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거는 세포 단위의 암 세포이기 때문에 그거를 측정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피를 떠다니는 혈중 내에 있는 암세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을수록 유방암의 전이의 위험은 많다고 보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몇 기냐, 나의 유방암이 초반에 몇 기였느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차의 항암 치료도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전성 유방암 보인자면 무조건 언제 발현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일단 유전성 유방암 아마 유전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전성 암 유전자라는 게 대표적인 게 브라카 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브라카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면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고 유방암의 경우에는 최대 7-80%, 난소암의 경우에는 보통 3-40% 정도의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발현 시기가 유방암하고 난소암이 달라요. 일단 100% 발현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발현 시기는 유방암의 경우에는 보통 30세 이후에 발현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소암의 경우에는 브라카 1번 유전자의 경우에는 보통 35세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고요. 40세 이후에 브라카 2의 경우에는 50세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브라카 1의 경우에는 35세 정도의 예방적인 난소절제술을 하라고 저희가 권장드리고 브라카 2의 경우에는 45세 이전까지는 예방적인 난소절제술을 저희가 하라고 권해드리죠. 그리고 유방의 경우에는 예방적인 절제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20대가 넘으면 하는 것이 50세가 넘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3주음성 2기 B 환우이고 선항암 수술 방사 후 항암으로 젤로다를 하는 중이시래요. 첫 진단 시 폐결절이 있었는데 선항암 하는 동안 크기가 줄어서 밖에 남아 있습니다. 항암약에 반응을 하니 혹시나 처음부터 폐전이가 아니었나 불안한 마음입니다.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저희가 수술 전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항암 치료할 때부터 폐결절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폐결절이 있을 때 이게 전이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결절이 상당히 사이즈가 크거나 바늘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별로 암이 의심되지도 않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따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그게 작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 경험을 봤을 때 항암 치료 중에 작아졌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폐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양성 폐결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게 폐전이어서 항암제에 반응을 해서 폐전이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줄어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폐전이는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김현정님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도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남아있는 젤로다 치료 잘 받으시고 결절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3주금성 1기 수술을 하셨대요. 수술한 지가 7개월이 되셨고 수술 부위에 멍울 같은 게 2개 잡혀서 몇 달 전에 동네 병원에서 초음파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 있어요. 이게 아마 수술 부위에 암 조직을 제거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상처가 딱딱해집니다. 그 상처가 딱딱해지게 되면 멍울처럼 막혀지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지방 괴사가 생겨서 돌처럼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초음파로 보면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조직 검사에서 괜찮다고 만약에 나왔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검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주연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2011년도에 양쪽 유방암으로 부분 절제를 하셨고 방사선 타목시펜을 5년 드셨대요. 근데 왼쪽 전절제 하셨고 보형물 동시 복원을 하셨는데 타목시펜을 먹고 졸라득 3개월 간격으로 맞고 있습니다. 또다시 암에 걸릴까 무섭네요. 타목시펜을 이제 10년 드셔야 될지에 대한 질문인데 타목시펜을 10년 먹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재발할 위험이 높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주 젊은 여성이라든지 혹은 2기 후반 혹은 3기를 넘어서는 유방암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통 저희가 10년을 권장하게 되고요. 굉장히 초기의 유방암의 경우에는 10년까지 드시는 거로 얻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5년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오주연님의 상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신 주치 선생님과 꼭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정기 검진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쇄골 부분의 통증이 계속 있어요. 한 달 정도 됐고 정기 검진 기다려도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게 한 달 동안 통증의 정도가 점점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3주 이상 통증이 지속됐다면 꽤 오랫동안 지속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통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3개월 뒤에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혹은 적어도 변화가 없이 계속 아프다. 그러면 뼈전이를 의심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리 선생님을 방문하셔서 혹시 이게 뼈전이는 아닐지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